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요즘에 속이 시원합니다. 한동훈 이름이 정말 이 답답하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 정치판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속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김무성, 하태경, 이준석 등등등. 그 김무성은 뭐 육선 노리면서 부산의 영도에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쏙 들어갔고요. 하태경은 연일 헛소리 짓거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도 끌어안으라, 유승민도 끌어안으라, 그리고 반명들, 친명이 아니라 비명들과 함께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겠죠. 이재명의 반기를 든 비명들과 니들이 누구, 좌파 DNA 누구,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접촉해서 통합을 이루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헛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이런 사람을 방송에서 불러준다는 게 참 우스운데요. 이준석이 안철수 의원에게 이 새끼라는 방송에서 실수를 하면서 지금 거의 몰매를 맞고 있죠. 이렇게 방송 사고를 일으키면요, 방송에서 불러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언론 환경 또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파를 가장한 좌파, 우파 패널로 나가서는 연일 윤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더 이상 TV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의 학력 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지요. 그래서 더 정치계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글 폼으로 신당 창당에 6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버스 900대 이상 달려보자는 식으로 장제원 의원까지 조롱을 했었는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신당 창당이 그렇게 만만할까? 신당 창당하려면요, 5개 지역구에서 시도당 만들어야 되고 1000명 이상의 지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0명의 세를 만들고 나면 중앙당을 개설하겠죠. 중앙당 개설하면 이제 총선에 뛰는 겁니다. 1000명 이상 총선에 나가겠다 라면서 지원을 출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1000명 어디 있으며 6만 명 구글 폼으로 불러들인 지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하버드 호소인의 구글 폼 창당 발기인은 6만 명이다. 어디 갔냐?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학과 경제학 복수 학사학위와 비슷한 허풍이다. 창당까지 이제 5일 남았다. 라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마 이런 시나리오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부에서는 바람을 막 일으켜요. 하태경이. 이준석 있어야 된다. 이준석 필요하다. 그리고 병풍 뒤에서는 김무성이 허허 이리 와봐라 하면서 그 당에서 지도부를 흔들려고 했겠죠. 공천 또는 선대위를 제안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현 전 당대표가 야반도주하듯 숨어버렸죠. 그러고 울산에서는 지금 출마의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준석만큼 뻔뻔하지 않냐, 전청조국처럼 뻔뻔하지 않냐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울산의 뻔뻔함과 서울 노원구의 뻔뻔함이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안철수 의원에게 사과했다는데요. 방송 도중에 욕짓거리를 했습니다. 이 새끼라는 말을 했죠. 본인보다 20살 넘게 많은 아버지 뻘에게 이 새끼가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참 못된 말들 많이 했지요. 정말 거울 치료 받아야 된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비호감, 혐오스러운 혐오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이준석이 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글 써주신 이양승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리는 몇 가지 그림들 보면서 이준석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듯 합니다. 이양승 교수님이요, 이렇게 책을 메트로 이코노미를 라는 책을 펴셨는데요. 책은 1년 전에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용이 어떠냐면,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없는, 특히 사랑하는 지역의 전라도, 양당제가 존재하지 않고 일당 독주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내부 안에 시스템이 없어서 중앙당에 빨대 꽂고 지역 발전보다는 주머니에 내 돈 챙기기에 바쁜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지역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에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이론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그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양승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 너무 재밌는데요. 심영래 주연 동궁, 코미디 주연 리준세.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앞에 70년대 초반생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유머 1번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유머 1번지라는 개콘 전에 거의 원조격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준색을 갖다 붙여가지고 재미나게 풀어줬습니다. TV를 볼 때 리준색이 화면에 잡히면 걷는 폼을 유심히 보라. 품이 없는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술 취한 걸음은 아닌데 걸음걸이가 특이한 거는 맞아요. 화면 가득 팔자걸음으로 어기적 눈알 굴리며 걷는 거 보고도 못 느끼냐. 그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지냐. 어떤 기백이 느껴지냐. 오로지 잔대가리 아니면 짠머리, 특기는 이간질, 장기는 질소로 가득 채워진 말풍선. 어디 조금이라도 사내다운 풍모가 있는지 한번 봐라. 잘 쳐주면 간신 조고, 아니면 비열한 거리에서 연장질 돕는 멍청한 하마, 아니면 과대망상으로 인격이 파탄난 정치병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치병자입니다. 당을 나간다더니 당 언저리 앉아서 기자들 짜고 치며 자기 좀 잡아달라고 자꾸 옆구리 찔러대는 거 봐라. 지 애비버린 안철수에게 새끼라고 욕하는 거 보면 어떤 인격인지 모르겠냐? 그 와중에 주둥아리만 살아서 자꾸 한동훈 운운하며 언론에 이름을 올리게 하는 거 봐라. 그리고 틀딱할배 김종인 시켜서, 아니면 친한 기레기 시켜서 자기 좀 잡아달라고 또 옆구리 찌르고, 그 잔꾀가 어느 정도인지 자유우파 내에 있는 새들아. 어떻게 하바드 핫바리 인생을 한국 보수 진영에 끌어들인 그 핫바리 새들이 누구냐. 아무리 내용 없이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고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는 인간이 어떻게 보수당 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느냐고. 병닭들아. 그래도 리준색이 필요하다고 외칠래? 이 병신들아. 사실 붕닥새들아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욕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긴 그렇게 만만한 마마보이 같은 애새를 키워 올려 머저리 같은 대표로 만들어 놓아야 뒤에서 조종하고 실컷 이용해 먹을 수 있겠지. 옛날 심영래가 주연했던 코미디가 있었다. 동궁. 어느 임금이 멍청하고 모자란 세자. 지금 보니 심영래가 선견지명이 있다. 그래도 동궁은 순진하기라고도 하지. 지금 리준생은 멍청하고 무능한 데다 인간성까지 나쁘니 갖출 건 다 갖춘 격이다. 완전 가까이 하기에는 되게 우욱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국힘에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빨리 사라지라니까. 핫바리 하바드 호소인 핫바리 새야. 리준색이 헛지랄 할 때마다 정확한 타격 포인트가 있다. 바로 일하는 청년. 그렇죠. 우파는요, 땀 흘려 일을 해봐야 우파가 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면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한 만큼의 내가 이뤄내는 부분,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이게 경제사회의 흐름이구나. 자유경제시장의 흐름이구나. 이게 가장 우월한 거구나. 이래서 더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구나. 국내에서의 경제가 캐파가 커지면 국제사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땀 흘려 얻어내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해 보지 않은 이준석은 정말 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리준석 돈 벌어 봤냐고. 세상에 가장 한심한 게 금쪽이, 백수, 마마보이가 나라를 걱정하는 거라고. 가만히 누워서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일할 생각은 않고 나라 욕만 하는 게 가장 어설프고 가장 한심한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옆에서 지금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굉장히 이준석에 대한 푸시를 하잖아요. 이준석 잡아야 된다고. 신당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요. 전체적인 판의 시나리오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검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니네들이 와서 이준석 신당 못하게 잡아야 돼. 이준석이 가져갈 표가 많어.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에서 10 가져간다면 여기서는 90을 잃어요. 어떤 걸 가지겠어요? 이 정도의 게임에 해석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노력, 쓸데없는 노력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준석, 유승민 들여오는 순간 국힘은 비대위 성공 못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국민의 힘이 사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입 닫길 바랍니다. 재미난 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속이 시원하지요? 김영윤 TV였습니다.